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 한 번의 소리로 멈춰버린 시간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깊은 밤, 거대한 저택에 금지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한 여인이 계단을 굴러 내려오듯 달려 내려왔어요.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은 가난한 하녀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은하야, 죽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바닥을 치는 그녀의 손은 피가 날 정도였죠. 대체 이 하녀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서는 아무도 피아노를 건드려선 안 되었던 걸까요?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서윤이에요. 22살 보육원에서 자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조금 불행한 편에 속하는 여자였죠. 제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음악대학에 가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우스운 꿈이었죠. 당장 내일 먹을 밥도 걱정해야 하는, 제가 수천만 원의 학비가 드는 음대라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데 피아노 건반을 볼 때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뭔가가 쿵 하고 울렸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리운 것 같은 느낌이요. 그날도 그랬어요. 낡은 원룸 벽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던 중이었죠. 은성그룹 회장 저택 입주하녀 모집.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500만 원이면 1년만 일해도 학비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 당일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강남의 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아니, 저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어요. 그건 마치 유럽의 고성 같았죠. 높은 철문을 지나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담쟁이 덩굴이 가득한 3층짜리 본관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연 건 칠수는 넘어 보이는 집사님이었어요. 구부정한 등,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저는 그분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가구들이 반짝반짝 닦여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죠. 마치 박물관처럼요. 면접은 간단했어요. 집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제 손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너무 쉽게 붙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이 거대한 저택에 입주하녀가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방은 3층 끝자락의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묘하게 쓸쓸했죠. 마치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없었던 것처럼요. 서윤 씨, 이 집의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저를 1층 복도로 데려가 하나하나 규칙을 설명했어요. 사모님 방에는 절대 노크하지 말 것, 회장님은 주로 서재에 계시니 조용히 할 것, 정원의 동쪽 끝 장미 정원은 들어가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님은 응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사님이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넓고 웅장한 응접실 한가운데 두꺼운 벨벳 천으로 덮인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형태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제 심장이 이유 없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피아노는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덮개를 열어보지도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심지어 이 악기에 대해 말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우리 사모님의, 돌아가신 따님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집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눈은 그 덮인 피아노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그 피아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서윤 씨? 집사님이 제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접실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다락방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그 피아노 생각뿐이었어요. 왜일까요? 왜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까요? 왜 눈을 감으면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이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저택에 발을 들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금지된 피아노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 사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택에서의 첫 일주일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사모님 방 앞 복도를 청소하고 회장님 서재에 차를 갖다 드리고 정원을 정돈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 일상이 반복됐죠. 하지만 이상한 건 제가 일주일 동안 사모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매일 아침 은빛 쟁반에 식사를 담아 2층 안쪽 방으로 가져가면 문틈으로 쟁반만 쏙 들어갔다 나왔어요. 때로는 그 문 뒤에서 낮고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덩달아 무거워졌죠. 회장님은 가끔 보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분이었죠. 하지만 그분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서재에 커피를 갖다 드렸을 때였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비가 오려나. 그 목소리가 너무 슬퍼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죠. 그런데 매일 밤마다 저는 어김없이 1층 응접실로 내려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몸부림쳤다고 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그 덮인 피아노가 자꾸만 보였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찔거렸고 귀에선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죠.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흘째 되던 밤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한 번만 보자. 만지지는 않을게.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복도로 나섰죠. 다락방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나무 계단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밤에 너무 크게 울려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참으며 내려갔어요. 드디어 응접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달빛이 큰 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응접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벨벳 천으로 덮인 피아노가 마치 잠든 거인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피아노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부드러운 벨벳 천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 천을 쓰다듬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움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심장을 꽉 조였어요. 왜?
왜 이러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집사님이 촛대를 들고 서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피아노에서 손을 떼며 뒷걸음질 쳤어요. 집사님은 저를 응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죠. 서윤 씨, 집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은 이 집에 왜 온 겁니까? 학비를 벌려고요. 음대에 가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군요.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시는 저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락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응접실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아노에 대한 이끌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죠. 그리고 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 저택의 시간이 멈춰버린 이유를, 사모님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를, 회장님의 눈가에 깃든 슬픔의 이유를요. 모든 것이 그 피아노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저도 그 슬픔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입주 2주차 저택에도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죠. 주방장 김 선생님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오늘은 회장님 생신이라네.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해야 해. 주방장님은 신이 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도와 과일을 씻고 접시를 준비했죠.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오후 3시 주방장님이 자랑스럽게 은빛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자 봐. 내 특제 복숭아 타르트야.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지. 황금빛으로 구워진 타르트 위에 탐스러운 복숭아 슬라이스가 예쁘게 올려져 있었어요. 달콤한 향기가 주방 가득 퍼졌죠. 다른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복숭아. 그 단어만으로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서윤 씨, 이것 좀 식탁에 올려줘요. 주방장님이 접시를 제게 건네려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주방장님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주방장님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복숭아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죄송해요,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심한 알레르기요.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단순히 먹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실수로 복숭아 주스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온몸이 부어오르고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공포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몰랐네. 주방장님이 황급히 타르트를 멀리 치웠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과호흡 상태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저렸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괜찮아요, 서윤 씨. 이미 치웠어요. 옆에서 일하던 언니가 제 등을 두드려줬지만 저는 한동안 진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느꼈어요. 누군가의 시선을요. 고개를 들어보니
주방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은 여자, 창백한 얼굴, 깊게 파인 눈. 사모님이었어요. 2주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이 거기 서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사모님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그분은 제가 복숭아를 보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전부 지켜보셨던 거예요. 사모님은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놀람, 혼란, 그리고 희망?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휘청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셨어요. 사모님, 집사님이 어디선가 나타나 사모님을 부축했어요.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복도로 사라지셨죠.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사모님은 저를 그런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복도 청소를 하다가 회장님 서재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우연이라고? 당신도 봤잖아요. 복숭아를 보고 저렇게 겁먹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은하처럼. 우리 은하도 그랬잖아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우리 집안 유전이에요. 당신도, 은하도, 당신 어머니도 모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가. 그만해요, 여보. 제발. 회장님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어요. 은하는 죽었어요. 15년 전 그날 우리 딸은 우리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닮은 아이를 봐도 은하는 돌아오지 않아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사모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은하. 죽은 딸의 이름. 복숭아 알레르기. 집안 유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사모님은 제 반응을 보고 저렇게 동요하신 걸까요?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피아노에 대한 이끌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복숭아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저택은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대. 은성그룹 이사진이랑 해외 투자자들이래. 주방장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총동원됐죠. 정원을 다시 정돈하고 응접실 샹들리에를 닫고 은식기를 광이 날 때까지 문질렀어요. 저는 이런 큰 행사를 처음 겪어봐서 온종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3시 현관 앞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신사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이 하나둘씩 내렸죠. 집사님은 저를 포함한 직원들을 응접실 한쪽에 세워놓고 말씀하셨어요. 손님들께 차를 서빙할 거야. 긴장하지 말고 조용히 우아하게. 저는 꿀꺽 침을 삼켰어요. 제 손이 이미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거든요.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 손님들을 안내하며 들어오셨고 그 뒤로 사모님도 함께 나타나셨어요. 3주 만에 제대로 본 사모님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지만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엔 색이 없었죠. 하지만 눈만은 이상하게 날카로웠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요. 자, 이번 분기 실적을 보시면
회장님이 서류를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주전자를 들고 손님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어요. 찻잔에 차를 따를 때마다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쏟으면 안 돼. 절대 쏟으면 안 돼.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1명, 2명, 3명. 다행히 실수 없이 잘 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외국인 남자였는데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오, 생크유.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면서 주전자가 기울었죠. 찰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차가 그분 바지에 튀었어요. 아, 손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응접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냅킨마저 바닥에 떨어뜨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고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끝이다. 잘리는 거야. 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때였어요. 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요. 오른손 검지가 허공에서 톡톡 하고 건반을 누르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그 다음엔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손가락들이 정교하게 움직였죠. 저는 극도로 긴장하면 항상 이랬어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윤희는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흉내를 낸다고 말했었죠. 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버릇이었어요. 헉! 어디선가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손을 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사모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사모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쨍그랑. 사모님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죠. 뜨거운 차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사모님. 집사님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움직이지 않고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하가 그랬어.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긴장하면 항상 허공에 피아노를 쳤단 말이야. 똑같아. 사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응접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회장님이 황급히 사모님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고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은하. 또 그 이름이에요. 사모님은 제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죽은 딸을 떠올렸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버릇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해고 통보를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복도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죠. 서윤 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부터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하늘이 잔뜩 찌푸려지더니 저녁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밤이 깊어지자 점점 거세졌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유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어요. 저는 다락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비만 오면 항상 그랬거든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그 악몽이 시작됐어요. 늘 똑같은 악몽이었어요. 어둠 속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 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쏟아지는 빗소리, 와이퍼가 유리를 쓸어내는 소리, 그리고 낮은 엔진 소리. 차 안이에요. 저는 차 안에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공주님. 엄마가 여기 있어.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별빛 아래 잠이 들면.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슬프고도 아름다운 자장가였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안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무너졌어요. 꽈광,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어요. 비명,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요. 너무나 고요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장가는 멈췄고 따뜻한 목소리도 사라졌어요. 흑.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락방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또 그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꿔왔던 그 악몽이요. 목이 말랐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셔야 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자꾸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들었던 그 자장가를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저는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별빛 아래 잠이 들면 천사들이 지켜줄 거야. 가사도 멜로디도 선명했어요. 마치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노래처럼요. 하지만 이건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예요. 어디서도 들은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복도를 지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제 흥얼거림만 메아리 쳤어요. 그때였어요. 멈추시오.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집사님이 촛불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부른 겁니까?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그 노래 말이오. 방금 부른 그 자장가. 집사님이 촛불을 들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촛불이 흔들려서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죠. 자장가요? 아, 제가 흥얼거렸나요? 그냥 꿈에서 들었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꿈에서? 집사님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윤 씨,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소? 누가 가르쳐 줬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악몽을 꿀 때마다 들렸던 노래예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집사님의 손에서 촛대가 덜컥 흔들렸어요. 촛농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말도 안 돼. 그 노래는 집사님이 중얼거렸어요. 사모님이 직접 만든 노래요. 아가씨가 어렸을 때 재우시려고 만든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아는 노래란 말이요. 사모님과 돌아가신 은하 아가씨만.
집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느라 한참이 걸렸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내일 당장 회장님께 보고하겠소. 집사님이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요. 복숭아 알레르기, 피아노 버릇, 그리고 이 자장가까지. 서윤 씨, 당신은 대체 누구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저택에 온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사님께 불려갔어요. 어젯밤 일로 해고당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집사님은 저를 해고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은 쉬시오. 방에서 쉬다가 점심때 내려오면 돼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락방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피곤했던 저는 침대에 누워버렸죠. 그 시각 집사님은 빗자루와 먼지떨이를 들고 제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사실 집사님이 직접 하며 방을 청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집사님은 확인해야 했어요. 어젯밤 들었던 그 자장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손잡이를 돌고 방문을 열었어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다락방이 드러났죠. 초라한 방이었어요. 좁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집사님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면서도 눈은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죠. 서랍을 열어봤지만 옷가지뿐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음악 이론책 몇 권과 오래된 공책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침대 밑을 들여다봤을 때였어요.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보였어요. 손을 뻗어 그걸 꺼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집사님의 손이 멈췄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바래진 사진 한 장, 부러진 크레용 몇 개, 그리고 은방울 머리끈. 이게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머리끈을 집어들었어요. 하얀 리본에 작은 은방울 3개가 달려 있었죠. 세월이 지나 리본은 누렇게 변색됐고 은방울은 광택을 잃었지만 집사님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건 그 머리끈이었어요. 사모님이 은하 아가씨 5번째 생일에 직접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머리끈이요. 집사님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햇살 좋던 어느 봄날 정원에서 놀던 어린 은하 아가씨의 모습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이 머리끈을 하고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던 모습.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쁘죠? 아가씨가 은방울을 흔들며 자랑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머리끈은 사고 당일에도 은하 아가씨가 하고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했지. 집사님이 중얼거렸어요. 15년 전 그날 빗길 교통사고. 차는 완전히 부서졌고 사모님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났어요. 하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7살 은하 아가씨는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빗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죠. 현장에서 발견된 건 이 머리끈과 아가씨의 신발 한 짝뿐이었어요. 집사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머리끈을 햇빛에 비춰봤어요. 리본 한쪽 끝에 갈색으로 변색된 얼룩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핏자국이었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집사님은 감히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피아노 치는 버릇, 자장가, 그리고 이 머리끈. 집사님은 머리끈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와 1층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님은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집사님은 문을 닫고 회장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쳤어요. 은방울 머리끈이 드러났죠.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게 은하 아가씨의 머리끈입니다. 서윤 씨 방에서 찾았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쿵. 회장님이 들고 있던 만년필이 책상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그뿐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지난 며칠간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허공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자장가까지.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만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손은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라 있었어요. 집사. 한참 만에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가 가능한가? 머리끈에 묻은 혈흔이 있습니다. 그걸로 당장 준비하게. 그리고 이 일은 사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게. 확실해지기 전까진. 회장님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눈가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어요. 하지만 제 방에서 사라진 작은 머리끈 하나가 이 저택의 운명을, 그리고 제 운명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그날 아침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부터 쏟아진 빗줄기가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천둥 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죠. 저는 다락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뭔가 불길했어요. 심장이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오늘은 은하 아가씨 기일이에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주방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꼭 이맘때쯤이면 비가 와요. 15년 전 그날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었죠. 주방장님의 손이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택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집사님은 새벽부터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 은하 아가씨의 방 앞에 하얀 국화를 놓았어요. 회장님은 서재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으셨고 사모님은 아침부터 딸의 방 안에 계셨어요. 문틈 사이로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점심때가 됐지만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를 오가며 청소를 했지만 사실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이상했거든요. 아침부터 심장이 마구 뛰었고 손끝이 저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층 응접실에서 뭔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 덮인 피아노가요. 오늘따라 그 이끌림이 너무 강렬했어요. 서윤 씨, 괜찮아요? 주방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귀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피아노 소리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갈망이었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됐어요.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쩌렁 하는 천둥 소리가 온 집을 뒤흔들 때마다 저는 움찔했어요.
집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집사님의 얼굴에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다락방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온몸이 불편했어요. 뭔가가 저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심장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죠. 저는 몇 번이나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어요.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밤 10시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집사님도 모두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때 귀에 속삭임이 들렸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 환청이었을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허공에서 건반을 누르듯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맨발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죠. 차가운 나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삐걱거리는 소리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피아노를 쳐야 해. 2층을 지나 1층으로 내려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응접실 문이 보였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였어요. 순간 복도가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죠. 저는 응접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이 저절로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어요. 철컥. 문이 열렸어요. 응접실 안은 깜깜했지만 번개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그 거대한 피아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홀린 듯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피아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벨벳 천을 잡았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그리고 천을 걷어냈어요. 싸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피아노가 드러났어요. 윤기나는 검은 표면, 정교한 건반들. 번개가 번쩍이며 피아노를 비췄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 그리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집에 왔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건반의 감촉.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수천 번 만졌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어요. 똥 하는 낮은 음이 고요한 응접실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에요.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악몽 속에서 늘 들었던 그 멜로디, 자장가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되살아났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저는 노래하며 연주했어요. 손가락은 정확하게 건반을 찾아갔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제 손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에 맞춰 제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슬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왜 슬픈지는 몰랐어요. 별빛 아래 잠이 들면 천사들이 지켜줄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15년 전 그날 밤을 재현하는 것처럼요. 피아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완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쿵, 쿵, 쿵. 위층에서 누군가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너무 급해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죠. 하지만 저는 연주를 멈출 수 없었어요. 손가락은 계속 건반 위를 달렸고 자장가는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으악! 비명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응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모님이었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그분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이럴 수가.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계셨어요. 저는 연주를 계속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뒤를 볼 수 없었어요. 제 손가락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마지막 음으로 향하는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사모님의 흐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은하야, 은하, 우리 은하. 사모님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왔어요. 번개가 번쩍였어요. 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저를 비췄죠. 사모님은 제 뒷모습을 봤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긴 머리의 여자. 그 실루엣 위로 뭔가가 겹쳐 보였어요. 작은 몸집의 소녀, 분홍색 잠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던 7살 은하의 모습이요. 안 돼, 안 돼. 사모님이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은하야, 은하야. 목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저는 마지막 음을 눌렀어요. 띵 마이너스 그 여운이 응접실에 길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렸을 때 저는 비로소 뒤를 돌아봤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사모님이 보였어요. 그분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순간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 가슴을 찢었어요. 그리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내가 우리 은하니? 사모님이 떨리는 손을 제게 뻗었어요. 여보.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뛰어내려온 회장님이 응접실로 들어왔어요. 그분도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저를 보는 순간 회장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집사님도 나타났어요. 손에 촛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 자장가를 완벽하게. 집사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죠. 저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왜 그 노래를 연주했는지 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사모님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죠. 회장님이 급히 달려가 사모님을 부축했어요. 진정해요, 여보. 진정하고.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눈도 이미 붉어져 있었고요. 당신도 봤죠? 사모님이 회장님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저 아이가 치는 모습, 은하랑 똑같았어요. 뒷모습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모님을 꼭 안아주었어요. 번개가 또 한 번 번쩍였어요. 응접실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 짧은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엉켰어요. 저는, 사모님은, 회장님은,
그리고 집사님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검사 결과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일 나옵니다. DNA 검사요.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모님의 눈이 커졌고 회장님은 집사님을 쳐다봤어요. 저는 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저는 다락방으로 돌아왔지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DNA 검사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제 머리끈으로 검사를 한 걸까요? 손을 들어 허공을 바라봤어요.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했던 이 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집사님이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서윤 씨, 아래로 내려오시죠.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응접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회장님과 사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사모님의 눈은 밤새 우신 듯 퉁퉁 부어 있었고 회장님은 손에 서류 봉투를 꽉 쥐고 계셨죠. 앉으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분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죠. 서윤 씨, 회장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당신이 보관하고 있던 은방울 머리끈, 그걸 우리가 검사했습니다. 네.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여는 손놀림이 느렸죠.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당신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은 우리 딸입니다. 우리 은하가 맞아요. 세상이 멈췄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럴 리가. 저는 보육원에서 DNA가 99.9% 일치합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제게 내밀었어요. 당신은 15년 전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사모님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은하야, 우리 은하야. 사모님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졌죠.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저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은하, 딸, 엄마, 아빠. 그 단어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괜찮아, 괜찮아. 사모님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 맞는 포옹이었지만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사모님의 체온, 향기, 심장 소리. 모든 게 편안했어요. 회장님도 다가와 우리 둘을 안아주셨어요. 잘 돌아왔구나, 은하야. 우리 공주님. 회장님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젖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15년 동안 쌓인 슬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집사님이 누군가를 안내하며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이분이 꼭 오셔야 한다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눈이 커졌어요. 원장, 선생님? 희망보육원의 박 원장님이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분은 초췌한 얼굴로 서 계셨어요. 유나, 원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회장님 부부에게 깊이 고개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15년 전 그날 사고 현장 근처에서 윤희를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채 빗물 웅덩이에 쓰러져 있었죠. 병원에 데려갔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원장님은 바닥을 보며 울먹였어요. 실종 아동 공고를 봤어요.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원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희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보육원에서 친구들과 웃고 피아노 치고 평범한 아이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사모님이 원장님께 다가갔어요. 원장님은 고개를 더 숙였죠. 매 맞아 마땅합니다. 15년 동안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하지만 사모님은 원장님을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은하를 살려주셔서 1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진짜 죽었을 거예요. 당신은 은하의 또 다른 엄마입니다. 원장님이 와락 무릎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회장님도 집사님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는 두 개의 이름을 얻었어요. 서윤이자 은하. 그리고 두 명의 어머니를 얻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6개월이 흘렀어요. 저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응접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봄바람이 하얀 커튼을 흔들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더 이상 덮개로 덮이지 않은 그랜드 피아노가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쇼팽의 녹턴이 공간을 채웠어요. 역시 우리 은하는 천재야. 소파에 앉은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봤거든요. 옆에는 아빠가 앉아 계셨고 그 옆엔 박 원장님이 계셨어요. 두 엄마를 두니까 행복이 2배네요. 제가 연주를 멈추고 웃으며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늘 재단 개소식 준비는 다 됐나? 아빠가 집사님께 물었어요. 네, 회장님. 희망보육원 아이들도 모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제 이름을 딴 은하음악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 보육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50명의 보육원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였죠. 강단에는 반짝이는 악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애들아, 오늘부터 너희는 모두 음악을 배울 수 있어. 박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꿈을 꾸는 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여러분도 꿈꾸세요. 음악이든 그림이든 무엇이든요. 이 재단이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줄 거예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택 정원에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두 엄마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은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박 원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은하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줘서요. 두 분은 서로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피아노가 있는 응접실로 걸어갔어요. 달빛이 건반을 비추고 있었죠. 손을 올려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슬픈 자장가가 아니었어요. 희망찬 멜로디였죠.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와 두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같이 들어도 될까? 물론이죠. 네 사람은 피아노 주위에 모였어요. 저는 연주했고, 엄마는 노래했고, 박 원장님은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셨어요. 아빠는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계셨죠. 15년 동안 멈춰있던 이 저택에 드디어 웃음과 음악이 돌아왔어요. 슬픔의 상징이었던 피아노는 이제 희망의 악기가 됐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과거의 은하가 미래의 저를 위해 단서를 남겨둔 건 아닐까요? 복숭아 알레르기, 손버릇, 자장가, 머리끈. 모든 게 저를 집으로 이끄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 따뜻한 결말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나요? 아니면 잃어버린 뭔가를 찾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젠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거예요.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요.